8월 15일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지만 그 이전부터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잠복이든 아니면 증상 발현이든 몸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을 찾아내는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수재 파악 깜깜. 서울 광화문 집회, 부산, 대구 등 14개 시도 최소 7,8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참가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참가자 중에 최소 10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교수는요,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어디선가 뻥 터지며 또 다른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자체는 CCTV, 휴대전화, GPS 등을 동원하고 추적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검사 거부하면 벌금 20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정희 교수님. 네. 자, 지금 요 소재 파악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럼요. 이제 아까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어떤 재확산,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그런 질문들을 받았거든요. 과거에도 소규모, 중규모의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이게 2차 대유행으로 보느냐?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2차 대유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광화문 집회가 갖는 의미는 물론 지금의 어떤 재확산의 원인은 광화문 집회가 아닙니다. 이제 그거의 여파로 인해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방에서도 한 8,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확산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재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뭐 이게 불필요한 행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때 지금 광화문 집회발 어떤 재확산을 막지 못하면 향후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재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랑제일교회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상에서 나오는 것도 8월 14일까지는 5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8월 15일 날 150명대가 나왔고요. 그 다음 날에 267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8월 15일을 경우로 했을 때 보통 평균 잠복기를 한 5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요때 그 8월 15일 날 확진되신 분들이 감염됐을 걸로 추정되는 시기가 8월 9일, 10일 요경입니다. 그렇군요. 거슬러 올라가게 된 거예요. 15일 이전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최대 잠복기를 봐도 7월 말 8월 초로 보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의 뭐 이른바 동대문 45번 확진자가 7월 29일 경 전후로 해가지고 세 차례 방문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8월 그 다음에 8월 2일 날 이분이 확진이 됩니다. 그러고선 8월 9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주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추가적으로 확산이 있었을 거로 보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 집회 환자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딱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 일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기하고 현재 역학적으로 보는 바이러스의 특성하고 굉장히 딱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확산의 근본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사랑제일교회 말이 맞고요. 그러면 사랑제일교회가 문제냐?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는 이태원 클럽발 확산 때 지역사회,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 그러니까 깜깜이 감염자가 많이 양산이 됐는데, 보건당국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이 줄여왔어요. 근데 보건당국에서 어느 시점에 종교 소모임에 대한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개척교회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해왔었거든요. 이게 사랑제일교회로 감염이 되면서 크게 확산이 됐다. 그게 광화문 집회로 옮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 전국적으로 큰 폭의 재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뭐 지금 상황을 빨리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만 하다라고 그러면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진단 검사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전문가들도 김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료계가 보는 재확산 원인 15일 집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19 잠복기가 평균 5.2일, 지난 14일까지 50명 이하, 15일 155, 16일 267로 이미 폭증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확진자가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니 8월 9일로부터 최장 잠복기 14일 전인 7월 31일 사이에 뭔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 그 원인, 아까 김재인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태원 클럽발 이후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깜깜이 감염으로 퍼져왔던 그것이 특정한 기폭제를 만나서 이렇게 재확진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라는 거죠. 김문지 교수는 실외는 실내보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나왔다. 15일 집회엔 비까지 왔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 전염률이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15일 집회와는 연관이 없다. 마상혁 경기도의회 감염대책위원장. 휴가철이라 왕래가 증가된 것이 감염 확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 8월 15일 이후 일주일이 채 안 되어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초부터 지역 확산이 이루어져 왔다는 증거이자 지금 차단이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또다시 증폭되어 대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를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